법과 관련된 말씀은 발제자와 또 송민규 교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법이 중요한 이유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YS는 또 원래 국무총리 후령이었는데 복지지원법이 되면서 견고해졌고 또 수령마가 문화집이 시공구 또는 읍면동에 설치된다는 법적 근거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터전이고 재단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청년지원센터는 아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자체에 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상황인데 기본법 이외에 후속 법령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법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발제자께서도 실태에 관련된 말씀 주셨고 옆에 있는 최수빈 대표께서도 실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저희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재단이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인구 동향도 봐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주로 나이로 많이 가르지만 청년들은 상황으로 많이 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실태조사를 한 1년에 10,0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청년에는 시하고 통계청이 결합해서 좀 보다 심층화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연구들에 기반해서 세빛 호스텔 그리고 청청스퀘어라고 하는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들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수원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출보다 전입의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20세부터 24세까지의 전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어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국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끌고 갈 것 같은데요. 발제자께서도 그 지원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관련된 부서가 생겼는데 그 담당 업무를 한 사람이 어떤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재단의 인사 규정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청년 담당자를 저희가 뽑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뽑을 때 어느 과를 졸업했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무엇을 근무했느냐가 저희 재단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즉 시적을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청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꽤 청년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사례도 살펴봤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각 서울행 청년지원센터라든가 구별센터들 봐도 센터별로 채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의외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꽤 많은 센터의 직원과 센터장들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결정을 생각해서 청소년 재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청소년과 청년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다만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NCS에서 이미 3건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청소년 활동, 청소년 상담복지, 마지막으로 진로 지원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3년도 8월 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손민경 교수님과 부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감금당해가지고 청소년 활동 NCS를 개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청년들에 관련 정책들이 보다 수면에 올라오고 또 때론 전공한 학과들이 생기려고 한다면 이 직무가 좀 정리가 NCS 차원에서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어떤 일을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현재는 저희는 청소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청년 업무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실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리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민간 자격이긴 하지만 최근에 청년 지원 매니저라고 하는 민간 자격이 있었고요. 민간 자격에서도 몇 가지 그런 직무 내용들 정리해가면서 청년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두과에서 과장님께서 재단을 방문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이런저런 의견 교환을 했는데, 여가부 차원에서는 때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로 내려주는 행정 전달 체계의 방식 조건도 있지만, 때로는 지자체가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례가 정책과 법령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안을 요구를 해주시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재단이 이렇게 출범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확산이 가능한 의미 있는 성공의 사례를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 그게 이소스에 왔던 세미호스테이든 청소년 청년의 센터를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든, 또는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건강센터가 됐던 어떤 사례들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확산 가능한 의미 있는 성공의 사례들을 만들어서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재단 또는 청개구리 연못에 이은 또 다른 확산 가능한 사례들의 시작들이 수원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이 시대의 역할이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재단 출범하면서 청소년 청년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청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까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두 계층이 함께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글은 제가 썼지만 사실 시장님이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라는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른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우려해서 가지 말아야 될 법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시작한 퍼스트 펭귄이기 때문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저희는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